반갑습니다, 여러분. 김병우 교육감입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하는 학교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민주학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야기를 통해 배움의 주인공이 되고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자라길 기대합니다. 밀당 이야기 으라차. 안녕하십니까. 학생자치 밀당 이야기 2부 사회를 맡은 김혜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네 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학생자치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야기. 네,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한 마음을 선생님들께서 또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최고의 화두는 단연 코로나19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학교에는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학생 자치 활동도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 학생 자치 활동의 현황과 앞으로 학생 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학생 자치의 경험이 많은 네 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씩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촌초등학교 교사 황선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충북고등학교 교사 김윤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초등학교 교사 이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교육지원청의 권진희입니다. 네, 일부에서 학생참여위원회 4명의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저도 아까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평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어른들조차 어려워하는 그런 활동들을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교사로서 엄청 뿌듯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잘 성장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인재로 좀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토론회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용도 내용인데 자신감 있는 모습도 상당히 좋았고 그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보기 좋았습니다. 네, 저는 충북이 학생자치가 정말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학생들이 저희 어른들은 온라인 상황이 되게 어렵고 새로운 환경인데 학생들한테는 그렇지 않구나. 역시 믿고 기다려주면 학생들은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해내고 찾아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미래가 정말 밝구나 이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 교사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게 우리들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든든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까 학생위원들의 토론을 보셨겠지만 저는 학생 자치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을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는데요. 학교마다 그 학생 자치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시는 곳에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충북고 얘기부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우선 등교 개학 전에 학생들이 덕분에 챌린지라는 그런 것을 본따서 스스로 방역을 지키겠다는 스스로 챌린지를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게 3학년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2학년, 1학년 단위로 등교 개학을 할 때마다 내려가고, 그리고 학년 단위에서는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학년 단위의 특색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무 키우기 해서 자신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했던 활동들로 그 잎을 만들어서 나무를 키우게 하는 그런 학급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학급 특색 프로그램 같은 것이 이제 우리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올해는 그 코로나 상황을 좀 이겨내는, 그리고 학생 자치를 활발하게 하는 좀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급 단위로 모여서 학급 단위에서 학급 자치를 좀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뭐 UN 모의 청문회 이런 것들도 학급 단위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 협동조합 운영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에서는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잘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잘하자라는 캠페인으로 플라스틱 100% 업사이클에서 풀 백업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또 캠페인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촌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라서 전교생이 다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같이 모일 수 없고 그래서 행사나 이런 것들은 못하고 있지만 학급별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활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교 어린이 회장 선거를 진행을 했고요. 토론회도 합동 유세 토론회 전부 다 영상으로 찍어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투표소도 전 찾아가는 투표소라고 투표소를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방별로. 그래서 조금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투표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학생 담화인도 진행했는데 예년처럼 전체 다가 한 공간에 모일 수는 없었지만 학급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같은 주제로 다 함께 같은 시간에 이야기 나누고 그 이야기 나눈 거를 학교 게시판에 다 같이 붙여놓고 그거를 반별로 가서 한번 둘러보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았고요.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에 건의할 부분을 건의하고 그리고 학생 자체가 1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자체가 하나의 주제가 돼서요. 저희는 지금 코로나 예방 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정교 노래자랑이라고 아이들이 기존에 했던 노래를 가사를 바꿔서 거기에 이제 코로나 예방 수칙을 넣는 거죠. 그래서 한 명씩 교실에 들어와서 그거를 녹화를 하고 그리고 담임 시간에 학생들이 다 보게 하고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물도 주고 그리고 그 영상을 이제 모든 학교들이 볼 수 있게 한번 뿌려보자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앞으로도 학생들 의견을 반영해서 좀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교생이 다 나와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부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있는 강서초등학교는 학교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요일별로 학생들을 나눠서 등교를 하거든요. 6학년이 등교한 지 6월부터 등교를 했어요. 이제 거의 한 달 좀 넘어간 거죠. 이제 학생 자체를 시작하는 단계고요. 시작하는 단계지만 저희 학교는 다행스럽게도 전년도에 학생회장, 부회장을 미리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함께 그 등교하기 전부터 준비를 좀 할 수 있었던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준비했냐면 저희는 유튜브 채널을 좀 개설을 하게 됐어요. 개설해서 등교 계약을 안내하는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더불어 챌린지 학생들이 챌린지하는 영상도 좀 같이 좀 찍었고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자 싶어서 학교에 커다란 게시판을 좀 여러 군데에다가 설치해 놓은 다음에 학생회한테 바라는 점을 좀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적은 다음에 학생회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걸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도 오가고 있다 토크쇼처럼 진행하는 영상도 좀 찍고 재밌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는데 좀 이제 원격 수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우리가 학생 회장, 부회장인데 어떻게 옛날에 너무 찍었다 보니까 6개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좀 했고요. 지금은 아이들이랑 재밌게 이것저것 구상도 하고 이번에는 공약 자료집 같은 것도 만드는 것도 같이 함께 하면서 재밌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 학교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참여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학생참여위원회는 옥천 지역에 있는 학생회장, 부회장들의 대표들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학생회 활동을 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저희는 처음에 코로나 상황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게 전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역 신문에 뭐 지역에 화해 농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 화해 농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학생들 스스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학생들끼리
화훼 농가를 도울 수 있게 체험 활동을 하고 그때가 딱 마침 5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거기서 의견을 내서 선생님들 원격 수업 하는데 너무 힘드신데 저희가 이거 화훼 농가에서 체험한 걸 가지고 선생님들 나눠드리면 안 되느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또 검토를 했어요. 이게 또 김영란법에 혹시라도 저촉이 될까 해서 저희가 의논을 했는데 이게 또 체험한 것들이라서 공적인 뭐 예산으로 체험한 것들이라서 괜찮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 옥천군에 있는 400여 명의 유초중고 선생님 모두에게 그 꽃을 배달해서 드렸습니다. 학생 회장 부회장들이.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배달을 이제 딱 조를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한 곳에 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교장 교감 선생님하고 이제 출근하신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학생을 너무 대견하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학생 혼자만 이걸 다 차지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지만 다시 가서 꼭 그 체험한 곳에 가서 아이들을 이제 교대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서 학생들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이미 많이 이제 쌓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로나무 이야기라든지 코로나 예방 전국 노래자랑이라든지 화훼농가 돕기 상당히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이 모두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정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학생 자치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고 적극적인 학교가 있는 반면에 이게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곳도 있을 텐데요. 학생 자치 활동이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는 학생자치 활동이 생각보다 강조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이제 교육활동과 교육과정과 수업의 평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점에 있지 학생자치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변두리에 속해 있는 느낌도 좀 강해요. 그리고 또 이제 학생자치라고 했을 때 이제 선생님들부터가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부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흐르듯이 가는 학교가 많죠. 네, 저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선 대입이라는 것이 앞에 있다 보니까 가장 중점적인 게 대입이 되고 학생들도 그거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위축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학생들이 부딪히는 한계 딱 부딪히게 되면 그때 이제 그걸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돌파구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부딪혔을 때 그런 경험들이 저절의 경험들이 이제 익숙해져서 학생들이 이걸 해서 되겠어라는 그런 생각들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짜 그 무언가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역할들을 해야 되는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서 그런 경험들도 학생들이 쌓아야 되는데 학생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뭔가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거의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전을 이유, 뭐 교육적인 목적을 이유로 학생들이 이걸 해보자 할 때 안 된다 라는 말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결정은 학교가, 교사가 하다 보니까 학생 자치라는 게 학생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사를 반영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아직 우리 교육 환경이 아직 그만큼 발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권한을 좀 학생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나. 네,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저는 학생 자치 그 온도차가 학교마다 이렇게 많이 심한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온도차가 바로 학생 자치 온도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북 교육은 시책 1번에서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를 그 시책 1번으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민주학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쏟고 있는데 그게 잘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가장 권력 구조에서 낮은 게 아무래도 학생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부모나 그다음에 교사의 그런 정책 과정도 반영이 안 되는데 거기에 학생까지 반영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교가 민주적으로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가 먼저 민주적인 토양이 돼야지 학생들의 그 학생 자치가
잘 구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학교가 민주화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좀 같이 얘기했었는데요. 저희 교무회의의 모습부터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달식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희도 올해 그 교무회의라는 말을 빼고 그냥 전달 연수로 표현을 했고요.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달식의 내용들은 메신저를 보통 이용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게 됐지만 그런 저희의 좀 모습부터 다시 반성을 해보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상근 선생님께서 이 학교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학생 자치가 어느 학교는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교사들의 경험 부족. 근데 이게 이제 교사들이 잘하는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 부족도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으로 들어왔을 때의 그 경험이 부족한 것도 같이 아울러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부터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이든 교육 활동이든 수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죠. 선생님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학교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에도 자유롭게 편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많이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어요. 학교에서 회의할 때도 뭔가 행사를 기획할 때 정말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항상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학생들에게 학생 자체에게 이거 한번 만들어봐 이런 주제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봐. 교사들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과연 교사들은 그런 거를 기획을 해봤나?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교사들이 회의를 하고 여기서 관리자분들까지 다 똑같은 발언권과 꼭 똑같은 선택권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에 맞춰서 뭔가 하나의 행사를 만들어보고 그리고 진행해보는 이런 경험들이 바탕이 돼야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럴 때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더라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황 선생님이 전에 했던 행사를 그대로 한다는 말에 선생님들이 다 웃으셨는데 아마 학교 현장에서 많이 경험한 그것 때문에 아마 웃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행복씨앗 학교에서 이제 8년차 근무를 했는데요. 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에 너무 동감이 되고요.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짚고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경험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말씀은 곧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누구나 다 이렇게 잘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나 다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고 저희는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할 때는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위기가 오니까 이게 이렇게 발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원격 수업을 하시거나 동료 간에 이렇게 팀 티칭을 하실 때 전혀 어려움 없이 진행하시는 걸 보고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학생 자치나 마찬가지로 또 교무회의 이런 것들도 계속적인 연습이 없다면 결국에는 저도 아직까지도 교무회의 때 제가 뭔가에 발언해서 반대 방향으로 얘기할 때는 살짝 떨리거든요. 이게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안 든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자꾸 이런 연습이 필요하듯이 교사들에게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사들에게 많은 경험과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학생 자치가 잘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조성도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들이 다 마련된다면 학교별 차이를 좀 이렇게 줄이고 모든 학교가 좀 학생 자치가 꽃피울 수 있을까요? 어떤 방안을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학교마다 아무리 교육청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좋은 활동들을 이제 매뉴얼 해가지고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 자치, 학교 민주주의는 어떤 공문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그 학교의 문화와 그 학교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공문 몇 개로 이렇게 될 거라고는 기대는 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교육청의 이런 노력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좀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고 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이 연습을 말씀하셨고 이제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아무것도 없는 기반 하에서 해봐라 했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하얀 스케치북에 뭘 그려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일단은 이렇게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은 아니지만 잘한 사례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것들은 한번 해봤더니 쉽게 학생들이 성장하더라.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생들도 서로 학교 간의 교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끼리도 서로의 행사나 그리고 서로 했던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또 선배들과 후배들 이런 관계들도 계속 유지를 해서 뭐 청주시내 학생자치회 모임을 좀 정례화시키고 그리고 그 정례화된 것들이 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로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그 모임들이 계속 유지가 돼서 또 선배들이 또 그 모임을 좀 이끌어주고 이런 것들도 좀 이런 문화가 좀 조성이 되고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저는 교육하는 방식, 학습 방법 자체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새로운 학교에 왔는데 학생 자치 기반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생 자치 역량이 많이 낮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지금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저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예 교과서에 그냥 회의를 하는 내용들 예를 들어 도덕 시간에 어떠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 그리고 학급에 무언가를 한번 결정해 보자 이런 것들이 아예 교육과정 자체에 녹여나 있으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수업을 하면서 학생 자치 역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학생 자치 활동을 따로 하기에는 지금 교육과정이 너무 가르쳐야 될 게 많거든요. 네. 차라리 교육과정 자체를 조금 더 그렇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하나만 더. 예. 예.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딱 생각난 건데 학교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 완벽을 약간 추구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죠? 자치 활동을 네. 맡은 선생님들도 성과를 좀 내야 되고, 근데 자치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모든 업무 중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생 자치 영역은 때로는 실패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마음껏 실천하게 해주고, 그 실패하면 좀 어때요? 그 맞아요. 실패한 거를 잘 교훈 삼아서 또 새로운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너그럽게 학교에서 인정도 해주고 그런 문화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 마지막 말이 그거였는데 제 멘트를 빼서 담당 선생님과 한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거 생각하셔요. 황 선생님이 네. 학생 자치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교육 네. 방법 속에서 학습 방법 속에서 학생들이 민주적인 의식을 갖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급적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학생 자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제가 애정을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왜 그렇게 학생 자치에 대해서 학생들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아이들의 어떤 민주시민 의식을 길러주는 거에 대해서 이 남다른 애정이 생기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학생자치 활동을 이제 이렇게 공들였고요. 좀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오히려 저는 많이 배웠거든요. 그 선거를 통해서 학생이 이제 공약을 냈는데 그 공약이 학교 전체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경험을 했을 때 아, 이래서 학생자치가 필요하고 또 그 공약을 냈던 친구가 잘 수행을 못했던 구조를 발견했을 때 아, 그럼 학교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느꼈고 실제로 한번 바꿔보니까 학생들이 좀 더 편하고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실천적으로 경험해 봤을 때 오히려 제가 배우고 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고3 담임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되게 그런 아이들 대학 보내자 이런 마인드를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쪽에 제가 학교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근데 가격을 또 결정을 했는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문제를 딱 분석해 보더니
잔돈 거스름돈이 애들이 자꾸 남아서 그걸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격을 내렸어요. 조정을 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교사로서의 뿌듯함은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성장을 했고요. 아, 애들은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이 너무 급했구나. 아직도 좀 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저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병에 걸리셔가지고 자칭병. 다 병에 걸리셨어요. 네. 저는 그 교육지원청에 파견 나오기 전에 체육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거든요. 그래서 학생 자치는 정말 1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교육지원청에 와서 이렇게 학생 자치를 맡게 된 다음에 그 성장이란 단어가 이렇게 정말 저한테 맞는 단어라는 걸 느낀 건 처음인데요. 그 처음에는 학생들이 잘 못해서 옆구리를 막 찔러서 의원님들한테 이거 얘기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안 먹히는데 학생이 얘기하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 삼아서 학생을 아바타 삼아서 학생들한테 옆구리를 찔러서 이거 얘기해, 이거 해달라고 해, 막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학생이 결국에는 그 학생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조례안을 네 정말 크게 나갔죠. 조례안을 이렇게 모의 조례안을 냈는데 그걸 교육위원님께서 그걸 받아서 조례안을 진짜 만드셨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학생이 나중에는 정당에 가입하겠다.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정당에 가입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들도 다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학생들 끌고 가기까지가 제가 해봐서 아는데 다들 병 걸리지 않고는 못하는 그런 건데 네,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전염병처럼 자꾸 이렇게 퍼뜨려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학생 자체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긴 진짜 힘들어요. 힘들죠. 일단 힘든 것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생 자치에 관심 갖게 된 이유는 저희 꿈하고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교사가 된 이유도 그렇고요. 전 좀 세상이 따뜻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저 혼자 따뜻한 세상을 만들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제 제자들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사가 됐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노력을 해보자 해서 학생회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사실 5학년 다니고요. 네, 4년 만에 졸업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교사가 됐고 자연스럽게 학생 자치 활동을 계속해서 아이들이 따뜻한 세상이 무엇인지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배워나가고 판단할 수 있고 나중에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다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게 학생 자치 업무라고 생각해서 정말 힘들지만 하고 나면 행복해요. 감동이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병인 것 같아요. 의사입니다. 네, 네 분의 공통 의견이 학생 자치를 통해서 학생의 성장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자신의 성장, 여기 포인트를 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황 선생님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 분이 말씀하시고 나면 맨 마지막에 따뜻하게 마무리를 하실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눈물 날 들었습니다. 뻔했어요. 네. 아까 얘기 도중에 이상근 선생님께서 학생 자치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황 선생님 먼저 한번 아이들과 만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아이들의 자치 역량이 낮다 보니까 사실 교사가 해줘야 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다른 업무들도 많고 그리고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좀 힘든 게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서서히 아이들이 하는 부분을 늘려나가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힘든 거는 학생 자치가 강조되고 활성화되면서 학교의 대부분의 애들이 다 학생 자치로 넘어오는 일들이 있어요. 업무적으로. 네,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하자 이러면 학생 자치에서도 이 업무를 해야 되고 학교 행사 이런 것도 학생 자치 활동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학교 전체에서 업무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서로 돕고 그랬으면 좀 좋겠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는 전체적인 학생 자치 지역에 사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주말을 계속 나와야 한다는 아,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어떤 행사라고는 하긴 좀 그렇지만 뭔가를 얘기하고 그걸 이렇게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주말에 모여야 하는 상황이라 네, 지도교사 또는 뭐 그걸 이렇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서는 주말에 계속해서 시간을 빼서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애들 보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관심, 과목별 또 관심 분야들도 또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애들이 할 것도 많고 또 학교에서도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되게 많이 열어주는 편인데 애들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치회를 하는데 자치회를 하면서 애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애들을 다 모으려면 학교 안에서도 힘들어요. 네. 맞아요. 네. 아, 이 행사를 좀 해볼까 하고 학교 스케줄 쫙 피면 다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시기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어려움. 그러면 또 애들의 행사가 좀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초등학생들도 스케줄 조정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니, 무슨 저희보다 더 바빠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저는 이제 담임을 맡고 있잖아요. 담임 맡고 있는데 학생자치 활동을 담당하다 보면 학급을 2개로 운영하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공을 더 들여야 되는 요소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제 체력적으로 약간 한계가 올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부터 해서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고 나오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옆에서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티를 내면 안 돼요. 제가 시키고 티를 내는 순간 아이들은 소극적으로 돼버려서 저한테 너무 의지를 하니까 저는 한 발 물러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조언해주고 지도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좀 어려울 때가 좀 있고요. 근데 오히려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아이들이 더 알아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좀 조언을 주고 힌트를 줘도 잘 이렇게 망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뭐 다양한 이제 좀 자잘한 이런 어려움들이 교사로서는 좀 많이 어려움보다는 약간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일부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북의 학생 자치가 많이 성장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러한 어려움을 듣고 선생님들께서 진짜 정말 열심히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해서 제가 작게나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현재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올해 어려운 점, 올해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조금 화제를 바꿔서 이제 미래의 학생 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학생 자치를 선생님들께서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향후 학생 자치 활동을 어떻게 이끌고 싶으신지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애들한테 하고 있는 교육 중에 하나가 체인지 메이커를 좀 양성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교육을 좀 작년부터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작은 변화를 학교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서로 토의해서 그것을 개선하려는 그런 것으로 좀 자치 활동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스스로 문제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걸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체인지 메이커 아이디어를 좀 애들한테 받아서 그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려고 해요. 지금 뭐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도 물론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어렵지만 그런 체인지 메이커 활동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열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미리 계획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기보다는요, 그냥 학생자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열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과 이해와 요구를 받아서 어떤 활동을 계획을 하고 행사를 계획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의견이 모인 거를 선생님들과 토론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의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 좀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예전처럼 활발하고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안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좀 계속 구상해서 뭐 유튜브 채널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던가 아니면 좀 학급 자치를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던가 좀 그런 식으로 좀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참여위원회는 이제 지역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 지역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신문사와 연계해서 이제 저의 영역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제 연계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옥천 공설시장이 있거든요. 좀 거기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조금 낙후돼서 앞으로 이제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를 이제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예쁜 간판을 그 메뉴판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학생 청소년 공간을 그 중에 어딘가에 넣어서 좀 같이 젊은 세대하고 그 어른들하고 같이 세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근 선생님과 같은 초등이라서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거고요. 학급 단위부터 이제 저학년부터 이제 토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학교 자체도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께 다른 학교들도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가 이제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걸 놓을 수도 있지만 지금 선생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기본에 충실한 학생 자치를 구현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학생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경험하는 커다란 행사를 열고 뭐 거기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소소하게 기본에 충실해서 학생 자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단단한 학생 자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생 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질문보다는 조금 더 먼 관점까지 나아가셔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생 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사실 학생 자치라는 게 뭐 특별한 행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우리가 이런 걸 해냈다 이런 걸 느끼면서 학생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사실 그 기본을 지키면서 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IT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교는 그 방안을 그쪽을 활용하면 되고 저희 같은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모일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나름의 방법을 활용하면 되고 결국에는 기본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참여의식과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수업도 구상을 하고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는 학교에서 상상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학생들이 더 발빠르게 대처도 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던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교사들보다 더. 그래서 이런 학교를 바꾸는 상상력을 학생들한테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래야지만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절하게 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해요. 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한다면 방법적인 면이 바뀔 뿐이지 뭐 학생 자치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자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교나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일단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그걸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 이야기에 동감하고요. 또 학생들도 학생 자치를 좀 하는 자치 활동을 하는 게 엄청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 자치라는 말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되게 막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좀 버리고 작은 실천부터 할 수 있다라는 뭐 1인 뭐 캠페인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식을 좀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아이들이 또 요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서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이렇게 좀 와닿는 말 중에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예, 그런 학생들의 그 경험을 많이 시켜주고 싶다라는 말씀도 우리 모두 아마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민주주의다, 학생자치다 해서 하나의 뭐 이렇게 일이고 하나의 뭐 별도의 영역이 아니라 진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활성화 방안의 밑바탕으로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실제 학생 자치 활동을 활발히 이렇게 해 보시면서 지금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 자치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학생 자치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냥 믿고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성급하게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학생들이 작은 거라도 그냥 믿고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하는구나.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그러다 보면 배도 부를 날도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믿고 기다려 주십사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학생 자치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께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전혀 위축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학생들과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시다 보면 혹시 알아요? 그 조그만 상상력이 작은 실천이 되고 또 학교를 들었다 놨다 할지 좀 기대도 좀 되면서 위축되지 마시고 이 시대를 힘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같이 할 좀 동료를 많이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이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또 저 선생님한테도 좀 얘기해서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또 그 의견을 가지고 학생들과 또 만나면 훨씬 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옆에 좀 괜찮은 선생님이 계신지 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선생님이 계신지 한번 옆에 선생님을 잘 보시고 같이 함께할 동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자치라는 거는 교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가 힘든 게 있으면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좀 힘들다 도와달라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선생님을 도와주는 방법까지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아이들과 함께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자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위축되지 말고 기대하면서 활동하자. 학생들을 믿고 기다려주자. 함께할 동료를 많이 찾아보자. 그렇게 학생과 함께 학생 자치를 실현하자. 이것이 학생 자치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께 드리는 여러 선생님들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밀당 이야기에서 학생 자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본 소감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제가 학생 자치를 잘한다고 뽑혀서 나온 거 아니고요. 네, 정말 거절을 못해서 나온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힘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옆에서 이제 다들 힘 주셔가지고 실패하더라도 좀 믿고 기다리면서 올해 잘 이겨내고 또 내년에도 또 학생 자치에 한 걸음 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하게 얘기하시는데. 선생님 어렵게. 오늘 여기 와서 저랑 비슷한 병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병이 너무 좋은 병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전 아까 딱 왔을 때 그 학생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흐뭇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선생님을 보면서 또 더 좋았던 게, 아,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네, 다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학생 자치를 잘하고 이런 거보다는 선생님들도 그냥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리고 애들이 좋다라는 생각으로 오신 것 같아서 동료를 여기서 또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예, 일단 아까 우리 다 같이 병에 걸린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거기에 정말 공감이 갔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병이 많이 다른 의미의 병이죠. 마음의 병,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앉는 그런 자리였고, 정말 아까 그 학생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헛되지 않구나. 그리고 학생 자치라는 분야에서 노력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 세상을 따뜻한 세상으로,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충북 학생 자치 화이팅! 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받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도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학생 자치병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그 병이 마치 힘든 병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고민하면서 좋은 병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자리가 되게 의미 깊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학생 자치에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 네 분과 함께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발맞춰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모습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학생, 교사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실천한다면 학생 자치의 미래는 틀림없이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자치 밀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학생자치 밀당 이야기라는 제목만큼 우리 마음이 좀 달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달달해진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 구호를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자치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야기